어이를 꼼짝 못하게 한 무당 의원. 신라 시절 명의로 이름을 떨친 손학사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병을 능히 볼 줄 알아서 약을 쓰면 쓰는 대로 효험이 신통해 사람들은 의원의 신이라며 감탄했다고 전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름은 점차 잊히고 존재마저 기억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천년이 흐른 조선 제19대 숙종 때 호남 전주부의 자칭 신라 손학사의 신령이라 주장하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조선 중엽학자 인매는 자신의 외종조 할아버지 완녕군이 겪은 일이라며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종 때 완녕군이 전라감사로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대부인 황씨도 아들을 따라 전라감령으로 갔는데 그곳에 몇 년째 이름 모를 질병을 앓고 있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종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빼빼 말라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남여종들은 그 여종을 적호증이라고 하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적호증이란 제정신을 잃고 미치 광이처럼 되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누구나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황 부인은 그 여종의 몰골을 보고 가엾게 여겨 굿이나 해보려고 가명의 무당 노파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가명 무당은 여종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병에는 굿을 해야 소용없습니다. 약을 써도 좀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황 부인이 이미 여러 약을 많이 썼으나 아무 효험 없었으니 그럼 어찌해야겠냐고 묻자 무당이 잠옷 자신 있게 아뢰었습니다. 병에 맞지 않는 잘못된 약을 써서 그러한 것이니 쇳내가 이제 약을 알려드리겠사옵니다. 무당은 이전에 촌마을을 돌아다니며 독자적인 처방으로 모두 치료해 줬었습니다. 무당이 쓴 약방문은 대부분 고금 의술에 없는 것들이었지만 요행인지 과학인지 결과가 좋아서 의술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당은 광가에 이름이 오르면서 감명에서는 무당 노릇만 했습니다. 그러다 황 부인의 부름에 따라 여종을 진찰하고 그 자리에서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뽕나무, 당나무, 이름 불명나무 등 5나무까지 탕이란 뜻의 오지탕 처방을 내었습니다. 이 5가지를 많건 적건 관계치 말고 반드시 고루 섞고 물에 달여 꾸준히 먹으면 효험이 있으리라 아뢰옵니다. 황 부인은 반신반의 심정으로 그대로 해보게 했습니다. 처음에 환자는 걸쭉한 가래를 뱉어내더니 얼마 뒤부터는 가래가 점점 연해지다가 기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사발씩 그 약을 먹였더니 6달 뒤에는 기름이 먹고 가래도 없어졌습니다. 여종은 음식 먹는 양도 점차 늘리더니 1년이 지나자 깨끗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호전되는 상황을 지켜본 황 부인은 크게 놀라며 감탄했고 어렵사리 살아난 여종은 황 부인에게 큰절을 올리며 고마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 뒤 내의원 지사 김아무개가 감명의 손님으로 왔을 때 여럿이 모여 앉아 한담하던 중 누군가 무당 노파에 대해 말하자 지사가 쯧쯧 혀를 찼습니다. 그 참 괴이하오. 그럴 리 있겠소. 어디 내가 한번 확인해 볼 테니 그 무당을 불러들이시구려. 무당 노파가 부름을 받고 뜰 아래에서 절였습니다. 얼굴에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이마가 훤칠하게 넓은데 몹시 큰 키에 홀쭉 여인 모양이 어딘지 괴이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김 지사가 그런 무당에게 거드름 피우며 물었습니다. 내가 의술을 안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무당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하자 김 지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 우스운 말을 다 듣는구나. 내까짓게 어찌 의술을 안단 말이냐? 김 지사는 무시하는 말을 내뱉었으나 무당은 박힌 듯 서서 김 지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의술은 내가 잘하오.
대감 같은 사람은 젊어서 몇 줄 읽은 보감마저도 지금 까맣게 잊었을 것이오. 무당의 말에 김지사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천한 늑다리 년이 어디 감히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그 순간 무당의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무당은 김지사에게 하대하는 말투로 일갈했습니다. 너는 죽을 죄 지었다는 것을 아느냐? 선왕은 너희들이 약을 잘못 쓴 탓에 끝내 세상을 떠나셨다. 이게 죽을 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참으로 뜻밖의 반격이었습니다. 숙종의 선왕인 조선 제18대 국왕 현종은 복림대군이 청나라 볼모로 중국 심양에 있을 때 태어나 평생 병약해 고생했으며 늘 화증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현종은 병세가 심할 때면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벌겋게 될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의원 의원들은 화기 내리는 약을 이것저것 써봤으나 효과와 차도가 없어 마침내 위독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지사는 내의원의 우두머리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 처방을 주관한 어이였습니다. 무당 노파는 그 점을 지적하여 비판한 것이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에 충격받은 김지사는 얼굴이 까맣게 질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좌중에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무당은 김지사가 찔끔하자 곧 소매를 걷어올리며 앞으로 다가들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상놈의 병이라 해도 의원은 명확한 소견 없이는 함부로 약을 쓰지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임금님의 병에 대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선왕의 병화는 추위에 상하여 생긴 병인즉 기를 부드럽게 하여 풀면 그만인데 화기 내리는 약을 써서 무엇한단 말이냐? 이제는 말해봤자 소용없지만 뒷날을 경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무당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짓고도 제 죄는 모른 채 오히려 염치 없이 후한 녹봉을 타먹으면서 이마에 금관자 옥관자를 달고 거들먹거리니 내 신보는 어떻게 되어먹은 것이냐? 이처럼 꾸짖는 무당의 눈에 불이 이글거렸습니다. 또 팔을 휘두르고 발을 구르며 날뛰는 품이 귀신처럼 무서웠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한 사람이 급히 하인을 불러 무당을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김지사는 너무 놀라 얼굴에 땀이 가득했고 입을 딱 벌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린 김지사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허, 그년한테 뺨을 맞은 격이네. 이 일을 현장에 있던 외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인매는 기록으로 남기면서 자신이 의술에 캄캄한지라 옳고 그름을 가를 수 없으나 의원은 함부로 약을 쓰면 안 된다면서 어이의 무식에는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